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한 아파트. 소라아는 창가에 서서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는 그녀의 마음처럼 끝없이 흐르고 있었다. 언니, 왜 그래? 왜 나만 이런 기분이 들까?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은 새 쌍둥이 자매의 20번째 생일. 소라와 소나, 그리고 소라아. 태어날 때부터 똑같은 얼굴,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운명을 공유해온 세 자매. 하지만 소라아의 마음속에는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자라나고 있었다. 소라아야. 빨리 나와. 케이크 불 켜야지. 부엌에서 소나의 밝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소나는 항상 가족의 태양이었다. 활기차고 웃음이 많고 주변을 밝혀주는 그런 아이. 소라는 반대로 조용하고 책을 사랑하는 문학 소녀. 그리고 소라아는 그녀 자신조차 잘 모르는 존재. 오늘 아침 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난 그 선배, 지은 언니의 미소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은 언니의 손이 책장을 넘기는 모습, 그 부드러운 곡선이 소라아의 가슴을 저미게 했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거야? 식탁에 모인 가족. 엄마는 전통 한복을 입은 채로 케이크를 준비하고 아빠는 카메라를 들고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우리 딸들, 20살이 됐네. 이제 진짜 어른이야. 아빠의 말에 세 자매는 동시에 웃었다. 하지만 소라의 미소는 어딘가 어색했다. 촛불을 불 때 소라는 소원을 빌며 좋은 대학 가서 변호사 돼서 엄마 아빠 도와드리기라고 속삭였고 소나는 세계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다 먹어보기라고 했다. 소라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소원은 이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것이었다. 생일 파티가 끝난 후 세 자매는 방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의 방은 항상 공유 공간이었다. 쌍둥이 이상이 삼둥이만의 특별한 유대. 소라아, 너 오늘 좀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소라가 물었다. 소라는 항상 소라아의 마음을 읽는 재주가 있었다. 아니, 그냥. 피곤해서 소라아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소나는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소라아의 어깨를 툭 쳤다. 얘야, 솔직히 말해. 남자친구 생긴 거 아니야? 우리랑 같이 데이트하자. 그 말에 소라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자친구. 그녀의 마음속에 스며든 이미지는 지은 언니의 부드러운 미소뿐이었다. 그날 밤, 소라아는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비는 여전히 내리고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지은 언니의 인스타그램을 훔쳐보았다. 지은 언니는 학교 문예부 선배로 시를 쓰는 로맨틱한 여자였다. 프로필 사진에서 지은 언니는 한강변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그 모습이 소라아를 사로잡았다. 언니처럼 되고 싶어. 아니, 언니 곁에 있고 싶어. 손가락이 떨리며 메시지를 입력했다. 선배님, 오늘 도서관에서 배웠는데. 시집 추천 부탁드려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소라아의 심장이 터질 듯 했다. 다음 날 아침, 학교로 가는 지하철에서 소라아는 소나와 함께였다. 소나는 케이팝 아이돌처럼 춤을 추며 노래를 흥얼거렸다. 소라아, 너도 같이 춰. 재미있어. 소라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책을 읽고 있었다. 소라아는 웃으며 따라 추었지만 마음은 이미 지은 언니에게 가 있었다. 학교에 도착하자 문예부 방 앞에서 지은 언니를 만났다. 아, 소라아 씨. 어제 메시지 봤어. 오늘 점심에 만나서 추천해줄게. 지은 언니의 미소는 봄바람처럼 따뜻했다. 소라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점심시간, 학교 구내식당. 지은 언니는 김치찌개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시집을 펼쳤다. 이 시집과 김소월의 작품이야. 한국의 감성을 제대로 담았어. 진달래꽃처럼. 이별의 아픔이지만 아름다워. 소라아는 지은 언니의 목소리에 빠져들었다. 그 목소리는 피아노 선율처럼 부드러웠고 눈빛은 한강의 물결처럼 깊었다. 언니, 저희 언니처럼 시를 쓰고 싶어요. 소라아의 고백에 지은 언니는 웃었다. 그럼 같이 써보자.
우리 매주 만나서. 그 순간부터 소라아의 일상은 변했다. 문예부 모임, 한강 산책, 카페에서의 시 낭독. 지은 언니와의 시간은 소라아에게 처음으로 느껴보는 자유였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현실이 그녀를 기다렸다. 엄마는 소라아야, 이제 20살이니 남자친구 만들어야지. 소라처럼 착한 애랑 잘 어울릴 남자 찾아줄게 라고 했다. 소라는 이미 대학 선배와 사귀기 시작했지만 소나는 난 결혼 안 할 거야. 자유롭게 살 거야 라고 웃으며 말했다. 소라아는 그 말에 동경을 느꼈지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을 용기가 없었다. 여름이 다가오자 새 쌍둥이 자매는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검은 현무암, 그 속에서 소라아는 지은 언니에게 편지를 썼다. 언니, 제주에서 바다를 보니 언니가 생각나요. 언니의 미소가 파도처럼 밀려와요. 편지를 보내고 나서 소라아는 해변을 걸었다. 소나가 따라오며 물었다. 소라아, 너 요즘 행복해 보이네. 무슨 일? 그냥. 좋은 사람 만났어. 이 소라아는 대답했다. 소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남자. 여자. 상관없어. 행복하면 돼. 라고 했다. 그 말에 소라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소나의 자유로운 영혼이 부러웠다. 하지만 여행 중 소라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언니들, 나 임신했어. 충격적인 고백. 소라의 남자친구가 책임지지 않겠다고 한 모양이었다. 가족은 혼란에 빠졌다. 아빠는 지게 무슨 일이야? 라고 소리쳤고 엄마는 소라를 안고 울었다. 소라아는 소라를 위로하며 자신의 감정을 숨겼다. 나도 이렇게 아플 텐데. 그날 밤 제주도의 별 아래서 소라아는 지은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소라 언니가? 힘들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지은 언니의 목소리는 괜찮아, 소라아. 내가 있잖아. 우리 같이 이겨내자였다. 그 말에 소라아는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고통의 시작이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소라아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지은 언니와의 만남은 달콤했지만 가족의 압박은 날카로웠다. 소라아야, 너도 소라처럼 조심해. 여자는 결국 가정을 꾸려야 해. 엄마의 말은 칼날처럼 스쳤다. 소라아는 문예부에서 지은 언니와 키스할 뻔한 순간을 떠올렸다. 아니, 키스가 아니었다. 그냥 손을 잡았을 뿐이 하지만 그 손길은 그녀의 세계를 바꿔놓았다. 이게 사랑인가? 왜 이렇게 죄책감이 들까? 한강공원에서 지은 언니가 말했다. 소라아, 나 너 좋아해. 친구 이상으로 소라아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저도. 언니요. 그날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서울의 가을바람이 그들을 감쌌다. 하지만 멀리서 소나가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소나는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걱정했다. 소라아. 내가 아플 텐데. 겨울이 서울을 뒤덮었다. 눈이 소복이 쌓인 거리에서 소라아는 지은 언니와의 첫 데이트를 준비했다. 명동의 크리스마스 마켓, 불빛이 반짝이는 그곳에서 그들은 뜨거운 호떡을 나누어 먹었다. 소라아, 추워. 여기, 내 목도리. 지은 언니가 목도리를 둘러주며 속삭였다. 소라아의 뺨이 붉어졌다. 한국의 겨울 로맨스는 이렇게 조용하고 따뜻했다. 하지만 소라아의 마음속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소라의 임신 소식 이후 가족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소라는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지만 남자친구는 사라졌고 아빠는 매일 술을 마시며 한숨을 쉬었다. 집에 돌아온 소라아는 소나와 마주쳤다. 소나는 이제 모델 에이전시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다. 소라아, 너 지은 언니랑 잘 지내? 나 봤어. 한강에서 소나의 말에 소라아는 화들짝 놀랐다. 언니. 봤어.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 아빠한테 말할 수 없어. 소나는 소라아를 끌어안았다.
바보, 내 삶이잖아. 하지만 조심해. 우리 가족, 보수적이니까 소나의 말은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키웠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이라는 정체성은 아직도 속삭임이 대상이었다. 뉴스에서 LGBT 권리 운동을 보도할 때마다 엄마는 그런 건 서구에서나 라고 중얼거렸다. 문예부 모임이 잦아지면서 소라와 지은 언니의 관계는 깊어졌다. 그들은 인사동의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시를 썼다. 소라아, 내 시바, 바람이 스치는 내 손길, 내 영혼을 깨우네, 정말 아름다워. 지은 언니의 칭찬에 소라아는 행복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학교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쌍둥이 중 하나가 여자랑 사귀는 것 같아 누군가의 험담이 소라아의 귀에 들어왔다. 소라는 충격받아 소라아를 찾아왔다. 소라아, 진짜야. 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소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녀 자신도 임신으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동생의 비밀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언니, 미안해. 나 아직도 혼란스러워. 소라아는 울었다. 소라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도. 내가 이해해줄 줄 알았어. 하지만 엄마 아빠가 알면 우리 가족이 무너질 거야. 그날 세 자매는 오랜만에 모여 이야기했다. 소나는 모두 사랑이잖아. 왜 숨기고 살아야 해? 라고 했지만 소라는 현실을 봐 한국에서 이런 건 쉽지 않아 라고 반박했다. 소라아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의 사랑은 가족의 유대를 위협하는 괴물처럼 느껴졌다. 봄이 왔다. 벚꽃이 한강을 물들이는 계절. 지은 언니가 소라아를 제안했다. 소라아, 우리 여행 갈까? 부산으로. 바다 보고 오자. 소라아는 망설였다. 하지만 지은 언니의 눈빛에 이끌려 동의했다. 부산의 해운대 해변, 파도 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삼켰다. 소라아, 나 내 가족에 대해 생각해봤어. 나도 부모님께 말했어. 처음엔 화냈지만 이제 이해해. 지은 언니의 고백에 소라아는 부러움을 느꼈다. 언니 가족은? 좋네. 우리 집은? 아직. 그들은 모래사장에서 손자국을 새겼다. 영원히 함께. 하지만 그 새김은 파도에 지워지듯 현실은 잔인했다. 집으로 돌아온 소라아를 기다린 것은 충격이었다. 소나가 울면서 말했다. 소라아, 소라 언니가 자살 시도했어. 소라는 임신 스트레스와 가족의 압박에 못 이겨 약을 먹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병원 침대에서 소라는 미안해. 소라아. 내 비밀 때문에 내가 더 약해진 것 같아 라고 속삭였다. 소라아는 무너졌다. 내 사랑이 언니를 아프게 했어. 지은 언니에게 전화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언니, 나 이제 그만하자. 가족이 먼저야. 그 후 소라아는 지은 언니를 피했다. 문예부 모임에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병원에서 소라를 돌보았다. 소라는 점점 회복되었지만 아이를 포기하기로 했다. 소라아, 너도 내 길가 나처럼 후회하지 마. 소라의 말은 소라아에게 칼이 되었다. 소나는 소라아를 위로하며 내 사랑, 포기하지 마. 그게 진짜 내 거잖아 라고 했다. 하지만 소라아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여름 축제, 서울의 불꽃놀이. 소라아는 혼자 한강 다리를 건넜다. 불꽃이 하늘을 수놓는 순간 지은 언니의 문자가 왔다. 소라아, 왜 피하는 거야? 나 기다리게. 소라아는 눈물을 흘렸다. 언니, 나도 사랑해. 하지만 그녀는 답장을 지우고 불꽃을 바라보았다. 한국의 여름밤은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가슴은 차가웠다. 가을 학기, 소라아는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 하지만 지은 언니는 이미 다른 도시로 이사갔다. 문예부 선생님이 말했다. 지은이가 내 시집을 들고 갔어. 내가 준 마지막 선물이야. 왜? 소라아는 무너져 울었다. 소라는 이제 아이 없이 대학에 진학 준비를 했고
소나는 모델로 데뷔했다. 세 자매의 삶은 흩어지기 시작했다. 소라아는 혼자서 시를 썼다. 잃어버린 바람, 내 이름으로 부르다. 그런데 우연히 소라아는 LGBT 커뮤니티 모임을 알게 되었다.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 레인보우 하우스. 그곳에서 그녀는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나도 가족 때문에 숨겼어. 하지만 이제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 한 언니의 말에 소라아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 모임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레즈비언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다. 저 소라아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여자예요. 겨울이 다시 서울을 덮쳤다. 이제 21살이 된 소라아는 대학 입시에 매달려 있었다. 소라는 법대에 합격해 바쁜 나날을 보냈고 소나는 패션계에서 작은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소라아의 마음은 여전히 지은 언니의 빈자리로 아팠다. 언니, 이제 어디서 뭐해? 그녀는 가끔 인스타그램을 훔쳐보았지만 지은 언니의 계정은 비공개로 바뀌어 있었다. 대신 레인보우 하우스 모임이 소라아의 유일한 위안이 되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친구들을 사귀었다. 민지라는 여자가 지은 언니를 닮은 미소를 지었다. 소라아 씨, 내 시 읽어봐. 멋져. 민지의 칭찬에 소라아는 수줍게 웃었다. 민지는 그래픽 디자이너 지망생으로 LGBT 활동에도 열심이었다. 그들은 함께 명동의 게이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무지개 깃발이 휘날리는 거리, 사랑은 사랑이야, 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소라아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나도 사랑할 권리가 있어. 한국 사회의 변화가 느껴졌다. TV에서 퀴어 드라마가 방영되고 젊은이들은 점점 개방적이었다. 하지만 소라아의 가족은 여전히 보수적이었다. 집에서 엄마가 물었다. 소라아야, 너 요즘 어디 다니는 거니? 이상한 모임. 소라아는 당황했다. 그냥 친구들 모임이에요. 아빠는 신문을 보며 요즘 젊은이들 이상한 짓 하지 마라. 가족이 제일이야 라고 했다. 소라는 이제 안정된 삶을 살았지만 과거의 상처로 소라아를 이해하려 애썼다. 소라아, 나 이제 내 마음 알아.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 소라의 말에 소라아는 눈물을 흘렸다. 세 자매의 유대가 다시 싹트는 순간이었다. 소나는 모델로 성공하며 해외 촬영을 다녔다. 소라아, 나 파리 가. 너도 와. 소나의 초대에 소라아는 웃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민지에게 기울고 있었다. 민지와의 데이트는 조용했다. 북촌 한옥마을에서 한복을 입고 산책하며 그들은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공유했다. 소라아, 이 한옥 봐. 문이 열려 있듯 마음도 열어야 해. 민지의 손을 잡은 소라아는 행복했다. 하지만 그 행복 속에 반역의 씨앗이 싹 텄다. 대학 입시가 끝난 후 소라아는 서울대 국문과에 합격했다. 축하 파티에서 소라는 남자친구를 데려왔다. 소라아, 이 오빠가 나 도와준 사람이야. 이제 안정됐어. 소라의 미소는 밝았지만 소라아는 과거의 아픔을 떠올렸다. 소나는 파티 끝나고 클럽 가자. 자유롭게 춰. 라고 소리쳤다. 그날 밤 소라아는 민지와 함께 이대의 나이트클럽에 갔다. 케이팝이 울려 퍼지는 공간, 무지개 깃발이 장식된 그곳에서 그들은 춤을 췄다. 소라아, 사랑해. 민지의 속삭임에 소라아는 키스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 하지만 그 순간 소나의 친구가 사진을 찍었다. 다음 날 그 사진이 소나의 핸드폰으로 전송되었다. 소나는 충격받았지만 소라아를 탓하지 않았다. 소라아, 이게 내 선택이야. 엄마 아빠가 알면. 소라아는 울었다. 언니, 나우 숨기기 싫어. 소나는 한숨을 쉬며 나도 지지할게. 하지만 조심해. 그러나 소나의 친구는 입이 가벼웠다. 소문은 가족으로 퍼졌다. 엄마가 소라아를 불렀다. 소라아야, 이게 무슨 소리야? 여자랑 데이트. 너 미쳤어.
엄마의 외침에 집안이 소란스러웠다. 아빠는 이 집에서 그런 짓은 안 돼. 당장 그만둬 라고 소리쳤다. 소라아는 집을 나왔다. 레인보우 하우스로 달려가 민지에게 안겼다. 민지야, 나 버림받았어. 민지는 소라아를 안고 울었다. 괜찮아, 여기 있어. 나랑 같이. 그날 밤 소라아는 가족에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제 진짜 모습이에요. 사랑해요. 답장은 오지 않았다. 소라는 몰래 연락했다. 소라아, 엄마, 아빠 화났지만 나랑 소나는 내 편이야. 돌아와. 하지만 소라아는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민지와 함께 작은 원룸을 얻어 살았다. 대학 생활은 힘들었지만 민지의 지지가 그녀를 버티게 했다. 그들은 함께 시를 쓰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웃었다. 사랑의 불시착처럼 그들의 사랑은 국경을 넘어섰다. 소라아의 시는 점점 유명해졌다. 문학 잡지에 실린 쌍둥이의 그림자라는 작품은 그녀의 고백이었다. 새 얼굴 속 하나, 다른 사랑을 품고. 그러나 반역은 더 큰 파도를 불렀다. 소나의 매니저가 소라아의 사진을 보고 모델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어? 가족 스캔들이라고 압박했다. 소나는 계약을 포기하고 소라아를 찾아왔다. 소라아, 내가 자랑스러워. 같이 싸우자. 세 자매는 다시 모였다. 소라는 법률 상담을 해주었고 소나는 미디어를 통해 목소리를 냈다. 우리 가족, 다양성을 존중해요. 그 인터뷰는 SNS에서 바이럴이 되었다. CAO 트로우는 추석 명절에 왔다. 가족 모임에서 소라아는 모두 앞에 섰다. 엄마, 아빠, 저 레즈비언이에요. 민지라는 사람이 제 사랑이에요. 침묵이 흘렀다. 엄마는 울었고 아빠는 고개를 저었다. 소라아야, 왜 우리를 배신해? 아빠의 말은 소라아의 가슴을 찔렀다. 배신이 아니에요. 이게 제 진심이에요. 소라는 아빠, 세상이 변했어요. 소라아를 받아들여요 라고 했다. 소나는 우리 새 쌍둥이, 항상 함께였잖아요. 라고 외쳤다. 그날 가족은 갈라졌다. 하지만 소라아는 후회하지 않았다. 민지와의 사랑은 그녀의 힘을 키웠다. 겨울이 물러가고 새해가 밝았다. 소라아의 삶은 이제 안정되었다. 민지와의 관계는 깊어졌고 그들은 함께 LGBT 활동에 나섰다. 서울 퀴어 문화축제에서 소라아는 자신의 시를 낭독했다. 쌍둥이의 거울 속 나의 사랑이 피어나네. 한국의 바람처럼 자유로워 청중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민지는 무대 뒤에서 사랑해, 소라아라고 속삭였다. 그들의 손은 이제 떨리지 않았다. 가족과의 화해는 느렸다. 소라는 매주 소라아를 찾아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소라아, 나 이제 변호사 시험 준비 중이야. LGBT 권리 변호할게. 소라의 결의는 소라아를 감동시켰다. 소나는 패션 브랜드를 시작하며 무지개 컬렉션을 출시했다. 이 옷, 소라아 내가 디자인 도와줘. 소나의 웃음은 가족의 다리를 놓았다. 엄마는 여전히 침묵했지만 어느 날 문자를 보냈다. 소라아야, 명절에 와. 민지도 데려와. 그 명절, 가족 식탁에 민지가 앉았다. 송편을 빚으며 엄마가 말했다. 민지 씨, 소라아 잘 부탁해. 우리 딸 고생 많았어. 눈물이 고인 엄마의 말에 소라아는 안겼다. 아빠는 이제 어쩔 수 없지? 행복하면 돼라고 중얼거렸다. 새 쌍둥이는 웃었다. 소라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라고 했다. 소나는 다음엔 제주로 가자. 이번엔 행복하게 라고 소리쳤다. 소라아의 성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시집을 출간했다. 제목은 삼둥이의 비밀 사랑.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인터뷰에서 소라아는 말했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아직도 싸움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 싸움을 이겨냅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민지는 곁에서 손을 잡았다. 여름, 한강에서 피크닉. 세 자매와 민지, 가족이 모였다. 비빔밥을 먹으며 그들은 웃고 떠들었다. 소라아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다. 세 쌍둥이 중 유일한 나의 하지만 이제 나만의 길을 걸어요. 바람이 불어오고 강물이 반짝였다. 소라아의 사랑은 한국의 계절처럼 순환하며 영원히 피어났다. 비극은 아니었다. 오히려 희망의 이야기. 소라아는 이제 자유로웠다. 그녀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사랑, 용기, 그리고 한국의 따뜻한 인간성을 안고